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 2024년 1월부터 시작해서 CT대학교에서 액츄얼 사이언스 보험 계리학을 파운데이션 과정을 진행한 이동준이라고 합니다. 네. 파운데이션 이제 마친 지 한 달 좀 안 됐죠? 네. 파운데이션 잘 마쳤는데 공부 마친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할 게 생각보다 많기도 했고, 근데 이제 가르쳐주는 선생님들도 잘 가르쳐주고, 수업을 같이 들은 친구들도 같이 잘 지내서 생각보다 빠르게 지내고. 9월이 아니라 1월 입학 파운데이션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9월에 입학했던 학생들 친구들이랑 좀 비교했을 때 1월 파운데이션이 좀 달랐다거나 좀 더 힘든 점이 있다거나 그런 차이점이 혹시 있었을까요? 저의 경우에는 유학을 늦게 알아보게 돼서 어쩔 수 없이 1월 파운데이션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이게 중간고사 끝나고 2주 동안 방학이 있는 거 외에는 따로 방학이 없다 보니까 약간 빡빡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짧은 기간 안에 파운데이션 과정을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장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업과 세미나 외에도 엑스트라 클래스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2주 차에 쳤던 시험을 보고 그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을 따로 걸러내서 따로 인비테이션을 해서 그거를 불러서 이제 자원해서 오는 학생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이 직접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모아서 추가 수업을 해주는 그런 것 때문에 특히 도움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도 그런 거에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식하지 않기 위해서 좀 열심히 공부를 하는 분위기인가요? 전반적으로? 파운데이션 한 학생들이? 네, 어쨌든 파운데이션을 성공적으로 끝내는 게 모든 학생들의 목표니까, 네, 웬만해서는 이제 그 기준 점수를 충족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제가 보험 계리학을 선택한 건 제가 옛날부터 금융 쪽 일을 하고 싶었고, 최근 2년 동안 한국에서 이제 수학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수학에 대한 관심도 쌓다 보니까 이제 수학을 좋아하고 잘한다는 걸 알게 돼서 그 분야로 직업을 정한 뒤에 어느 나라에 가서 일하는 게 제 커리어에 그리고 제 성장에 도움이 될까 하다가 이제 금융이 강한 미국과 영국을 고려하다가 약간 더 안전한 영국을 택하게 됩니다. 액츄얼 사이언스와 어카운팅이 다른 점은, 어카운팅은 회계 쪽이라서 이제 계산 쪽 위주의 그런 학문이라고 친다면, 액츄얼 사이언스는 보험 계리학이라고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전문성을 기르는 학과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물건을 떨어뜨릴 확률 이런 거를 계산해서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물건을 떨어뜨릴 확률? 네, 예를 들어서 병원을 가야 될 확률, 사람이 다칠 확률,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보험 상품을 개발하게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회계법인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리스크 관리라는 부문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커리어를 쌓을 수 있어서 네, 저는 수학 중에서도 통계학에 되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진로를 정합니다. 사실 액츄얼 사이언스라는 전공을 선택을 한 이상 목표는 액츄얼리라는 직업이 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는 시험을 한 10개 정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공을 마친 후 영국 정부에서 운영해주는 자격증을 따는 게 제 목표입니다. 한국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느낀 점은, 교수가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수업을 하고 남은 공부나 문제를 푸는 것은 이제 전부 다 저희의 몫으로, 그런 느낌이었다면, 제가 이번에 했던 파운데이션 과정의 경우에는 교수님이 하는 수업은 1시간밖에 안 되고 그거에 따른 이제 세미나가 2시간이나 따라오는, 그래서 오히려 수업보다 세미나의 비중이 더 크다라고 느껴서 세미나는 보통 교수님들이 1시간 동안 렉처 때 했던 수업을 복습을 하는 거 플러스 저희들끼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 모르는 부분은 학생들끼리 채워나가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 진행되는데, 제가 느꼈던 거는 이 세미나라는 것이 생각보다 기초가 없는 처음부터 하는 학생들에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수업 방식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엑스트라 클래스, 도움을 주는 엑스트라 클래스, 그런 것도 학생들이 뒤처지지 않게 따라올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렉처에 따라오는 following 퀘스천을 제공해주고, 한 1시간 정도 분량의 그런 퀘스천을 제공해주고 이제 학생들에게 알아서 풀어보라 하는데, 풀어본 다음에 이제 학생들끼리 서로 답을 공유하고
모르는 부분은 친구들끼리 물어보게 하고 그래도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튜터가 앞에서 이제 직접 설명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돼서 제가 학생분들한테 물어보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선 튜터를 많이 괴롭혀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동준님 생각도 동의하시나요? 네, 확실히 렉처 시간에도 그렇고 이제 세미나 시간에도 그렇고 이제 튜터에게 많이 물어보고 틀린 게 있으면 이제 정정해주는 그런 학생들이 결국 성취도가 높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 동준님도 많이 괴롭혔어요? 저는 괴롭혀주는 학생들이 있어서 저는 딱히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면 튜터들에게 많이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럴 때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느낌을 받나요? 학생들이? 동준님도 그렇고? 네, 확실히 기준 점수를 넘어야 되는 학생들이 확실히 목표가 있다 보니까 이제 튜터도 확실히 그거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뒤처지는 학생을 최대한 방지하려는 그런 느낌도 많이 있고 좋았네요. 네. 파운데이션 때 들었던 과목은 영어 한 과목, 그 다음에 수학은 기본 수학하고 어드밴스 수학, 그 다음에 경제학, 이코노믹스하고 이제 파운데이션 컴퓨팅 이렇게 5과목을 들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는 이코노믹스가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 그 이유는 경제가? 네.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험으로 보통 평가가 되는데 이코노믹스는 시험으로 평가되는 게 전혀 없었어서 2번의 에세이와 1번의 프레젠테이션으로 평가가 쭉 진행이 됐는데 에세이 같은 경우가 1000단어에서 1500단어 정도를 요구했는데 1000단어? 이렇게 긴 에세이를 처음 써보는 저한테는 영어로? 네, 되게 어려웠고 그 다음에 거기서 되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게 레퍼런싱하고 이제 표절 같은 거에 대한 엄격하죠. 네, 너무 엄격해서 그런 걸 지키면서 이 1000단원을 만들기가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럼 리서치도 되게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거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파운데이션을 보통 시작을 하잖아요. 그거를 그럼 가르쳐주는 세션이라든지 에세이 쓰는 방법이라든지 레퍼런싱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파운데이션 하면서 좀 배웠어요? 네, 특히 제가 확실히 느꼈던 건 그 영어 아카데미 잉글리시 수업에서 이제 표절과 레퍼런싱에 대해서 거의 한 3주 정도 다룰 정도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다룬다는 걸 느꼈고 그다음 영어 수업의 기본 틀은 이제 저희가 이미 알고 있던 영어와 아카데미 잉글리시의 차이점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수업을 하게 돼서 결국 에세이를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방금 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영어와 아카데미 잉글리시의 차이점 배웠다고 했는데 그건 차이점은 어떻게 돼요? 일단 문법 같은 경우도 조금 다른 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들도 되게 캐주얼한 단어들을 좀 피하는 그런 연습을 되게 많이 했고 특히 각 문단별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문단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그런 연결사 이런 것들도 많이 배우고 그러면 쓰는 능력은 되게 많이 늘었겠어요. 네, 쓰는 능력은 많이 길렀다고 네. 그러면 수학은 난이도가 좀 우리나라 고등학교와 비교했을 때 좀 어땠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 고등학교를 마친 학생이라면 되게 쉽게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과정 자체는 A레벨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1학년, 2학년 정도? 근데 이제 학생들이 걱정하는 건 수학이 난이도는 쉽지만 그 문제가 영어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를 해석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라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실제로 좀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힘든가요? 문장 자체는 이해가 돼도 이제 수학적인 용어? 용어. 용어 같은 거를 받아들이는데 조금 어려운 점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용어들만 조금 연습해서 갈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제일 좋은 거는 한국에서 이제 A레벨 교재를 구할 수 있다면 홈페이지에 이미 어떤 단원을 선택적으로 수업할지가 이미 홈페이지에 적혀 있었어서 파운데이션 코र्스에 그래서 그 부분 단원들에 대한 학습을 미리 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이지 않을까. 미리 A레벨 교재로 공부를 하고 가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파운데이션 과정에서 저희한테 제공했던 전자책도 A레벨 교재였고 좋은 꿀팁이네요. 사실
저의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을 수학을 가르쳤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수학 두 과목이 저한테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게 좀 많이 컸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이제 복습하고 그런 5과목에 대한 공부를 다 끝내는 걸로 이제 잡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성적을 받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다른 학생들의 경우에는 파운데이션 센터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프로그램들 잘 활용한다면 또 그런 성적을 받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금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보충 수업이라든지 그런 거 잘 활용하고, 그러면 예습보다는 복습을 더 추천하는 편인 건가요? 네, 실제로 예습을 하기에 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진 않아서 예습보다 복습이 좀 더 쉬운 편이라고 많이 느껴져서 제가 예습하는 학생들을 많이 보기도 했고, 그래서 차라리 복습에 더 집중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주로 어디 가서 했어요? 저는 주로 집에서 하긴 했는데, 이제 저희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 CT 대학교의 모든 시설들을 이용을 똑같이 할 수 있다 보니까 학교에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봤고, 파운데이션 센터에도 충분히 스터디룸이나 도서관이 있어서 그거를 충분히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궁금했었던 점이기는 했는데, 시티대학교 파운데이션은 대학교 부설 파운데이션이기는 하지만 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지는 않고 인투 패스웨이 센터에서 공부를 하면서 시티대학교 파운데이션은 층이 이제 아예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시티대학교의 모든 시설을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파운데이션 센터에서 공부를 하는 거다 보니까 아쉬웠던 점이 있거나 좀 그랬던 점이 혹시 있나요? 그런 건 딱히 느끼지 못했던 것 같고, 그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인투 시티 학생증이 따로 나왔고, 시티 대학교에 출입할 수 있는 학생증이 따로 나왔어서 학교 시설들을 미리 체험하고 경험해 보는 데는 되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사실 시티 대학교 본 캠퍼스하고 저희 인투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리가 생각보다 좀 먼 편인데, 저희 근처에 베이스 비즈니스 스쿨이 지하철 한 정거장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서 거기로 걸어서 접근이 가능해서 거기 있는 도서관에 있는 이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서. 도서관 많이 갔어요? 그 베이스 비즈니스 스쿨? 네, 제가 따야 되는 자격증 책들이 그쪽에 다 있다 보니까 저는 한두 번 정도 한번 가서 구경을 해봤던. 동기부여가 좀 되나요? 그걸 가면? 네, 확실히 특히 베이스 비즈니스 스쿨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서 동기부여 네, 자극이 좀 많이 됐겠어요? 그 시티대학교의 보험계리학으로 최종 진학을 결정한 이유가 궁금해요. 사실 시티 대학교의 보험 계리학에서의 그런 포지션이 낮지 않은 정도, 매우 높은 정도 있었고, 주변 현직자분들, 제가 아시는 현직자분들의 조언도 많이 얻었고, 그분들이 시티 대학교 선배분들이시라서, 그래서 그분들의 영향도 있었고, 런던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것도 이제 이유 중 하나로 생각되고. 방금 현직자분들 만나서 좀 조언도 얻고 그랬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저희 아버지 건강을 아시는 분들이신데, 그분들도 시티의 경영대학교 베이스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제 보험 쪽 공부를 하셨었고, 리스크 관리 쪽 공부를 하셨었고, 지금은 영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라서 되게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신. 동기부여가 진짜 많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분들, 현직자분들께서 그 시티대학교의 보험계리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을 때 결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사실 그분들이 제 학교를 추천하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나중에 보험 계리뿐만 아니라 자기처럼 이제 로 쪽으로 넘어와서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루트를 짜는 데 있어서는 베이스 비즈니스 스쿨이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 영국에 있는 김에 런던에 있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말씀도 이제 그분들의 입에서 시작된 거라서 이제 저도 그분들의 영향이 그 두 개가 제일 컸던. 보통 파운데이션 과정은 일주일에 20시간 정도의 수업이 들어가 있어서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수업이 끝나면 저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도 같이 병행을 했었고. 아르바이트 했어요? 오, 무슨 아르바이트 했어요? 저는 한식당에서. 진짜? 아르바이트랑 수업이랑 같이 했는데 점수를 그렇게 잘 받았단 말이야?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복습하거나 이런 데 배정을 한다면 충분히 뭐 다른 일이나 문화생활도 동시에 같이 즐길 수 있을 만큼 파운데이션 과정이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보통은 이제 학생 비자로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영어도 조금 부족하고 공부도 새로운 곳에서 공부를 하는 걸 경험을 시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아르바이트에 시간을 뺏기면 수업을 좀 못 따라갈까봐 웬만하면은 아르바이트보다는 학업에 좀 더 집중을 하라라는 말을 저는 네. 많이 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동주님이 실제로 경험을 했을 때는 좀 본인이 시간 관리만 잘 할 수 있다면 아르바이트 하는 거 추천하시나요? 저는 영어 실력을 늘리는데 파트타임 아르바이트가 생각보다 도움이 된 것 같긴 해서 그랬어요? 그런 방면에서 고려를 한다면 당연히 너무 많은 시간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에 치중하는 건 안 되겠지만 적당히 균형을 찾을 수 있다면 영어 실력 늘리고 이제 저희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각보다 외국인의 비율이 꽤 높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과제가 많고 이럴 텐데 과제 하는데 시간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알바하면서? 네, 과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고 한 과목당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됐던 것 같아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과제가 많지 않았던 거야? 동주님이 빨리 끝낼 수 있었던 아니, 거야? 다른 학생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그랬어요? 네, 그렇게 알바 파트타임 얼마나 했어요? 하루에 뭐 몇 시간, 주 며칠? 저는 보통 5시간을 일주일에 2번 정도 지내요. 5시간을 일주일에 2번? 그래도 적지 않게 했네요? 네. 시간 관리를 잘하는 편인가 봐요? 파리 올림픽도 갔다 오고. 저는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되게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이기도 했고요. 손흥민? 네, 저는 손흥민하고 사진도 같이 진짜? 우리 프로필 사진도 축구장에서 찍은 거 아니에요? 카카오톡 프로필 네. 사진? 그러면 런던에서의 생활에서 궁금한 게 생활비, 네. 용돈 한 달에 얼마 정도 썼어요? 뭐 쇼핑이나 이런 거 다 제외하고 기본적인 생활비. 일단 월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천차만별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보통 최소 1,000에서 1,000파운드 정도에서 시작하는 것 같고 최소 1,000파운드. 그래도 런던 중심에 그런 시설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존 2 이내에서 산다면 보통 1,000파운드 정도의 예산을 잡는 것 같고 존 2? 네. 1,000파운드? 월세 최소? 네. 그 정도의 예산을 잡는 게 일반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100파운드에서 150파운드 사이 학생들의 경우에는 스튜던트 오이스터 카드가 나오기 때문에 100파운드에서 150파운드 정도가 나왔던 것 같고 식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끼려면 많이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300파운드 정도에서 잘 해결을 했던 것 같은데 외식의 비중이 늘어난다면 그거는 이제 600파운드도 넘을 수 있는 600파운드. 그러면은 지금 우리 월세 빼고 월세는 이제 천차만별이니까 뭐 교통비랑 식비랑 해가지고 지금 몇 파운드 나오는 거죠? 제가 느낀 중위값은 한 600파운드 600파운드? 그러면은 요거 외에 이제 필수적으로 교통비랑 식비가 필수적이니까 600파운드에 600파운드만 쓰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기타 의료비는 딱히 들어갈 일이 없어서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부분 이제 제가 밖에서 즐기는 그런 문화생활 예를 들어서 펍, 뮤지컬, 뭐 축구, 여행 이런 쪽에서 좀 많이 나가는데 그 여행 중에서도 특히 많이 나가는 게 교통비? 특히나 영국은 기차값이 생각보다 비싸죠. 많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출이 좀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조절한다면 언제든지 조절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럼 생각보다 우리가 기본적인 비용이 그러면은 600파운드인 거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절약하면서 살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 본 가장 절약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400파운드까지도 쓸 수 있는 그 정도 예산으로 하는 학생들 보긴 했는데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외식을 안 하고 그리고 식료품의 가격이 이제 한국에
비슷하거나 이하 수준으로 잘 느꼈기 때문에 그러면 밥 다 해먹었어요? 저녁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해먹으려고 했고 점심은 네, 학원 근처에서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사 먹어야 되는 일이 있으면 간단하게. 네, 사 먹고 일단 제가 일하는 곳에서 이제 식사가 한 번씩 나오는 것도 저희한테 큰 도움이 돼요. 그랬네요. 네. 그러면은 많이 아낄 수 있으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면은 최소 기본 용돈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도 이제 한 150만 원 정도는 이제 적당하게는 150만 원? 알겠습니다.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면 사실 제가 이번에 파운데이션 과정을 하면서 저와 같은 전공을 선택한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어서 저와 같은 전공을 하게 될 학생들을 만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걱정되는 점이라면 제가 9월에 영국은 겪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느낌일지 네. 그거에 대한 걱정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처음에 갈 때 날씨 되게 안 좋았었을 거잖아요, 1월에. 네, 저는 처음 간 일주일 동안 내내 비가 왔어요. 그니까 이제 가면은 날씨가 안 좋은 날씨가 이제 시작이 되겠네. 네. 파운데이션의 과정의 목적이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파운데이션 과정을 통과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국 생활에 적응하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는 그런 역할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문화 생활을 같이 즐기면서 파운데이션과 같이 그래서 그 두 개를 둘 다 놓치지 않아서 이제 내년에 학부를 시작하는 그런 과정에서 되게 많은 발판을 삼고 이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많은 것을 느끼기 위해 노력하는 게 경험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세요 보다는 경험 많이 하세요 이거를 좀 더 강조하고 싶어요? 네, 파운데이션 과정이 커트라인이 막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다라고 약간 걱정을 들었거든요. 네. 조금 이제 네. 용기를 네. 주는.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이제 영국 생활 적응하고 영국의 한국과 다른 여러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느끼고 체험하는 거에도 집중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영국유학센터에 한마디 해주실 수 있다면? 제가 처음에 정했을 때 이제 저는 확실한 학교보다는 뚜렷한 전공만 있는 상태였는데 학교를 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었고 비자 신청하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이 1월 파운데이션도 그렇게 넉넉한 시간이 있진 않았어서 비자 신청을 좀 빠르게 진행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처리가 되고 이제 소통도 잘 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